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PB센터 이권희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소강 상태, 눈치 보기 장세에 진입을 했습니다. 보통 다음 날 미증시 휴장일 때 거의 그렇잖아요. 네. 이번 주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그냥 박스권에 갇힌 흐름을 깔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 일단 지금 큰 이슈는 뭐 한 번씩 다 일단락이 됐고, 예. 그다음에 지금 뭐 전통적으로 또 9월은 안 좋다고 하는데 네. 상황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늘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이번 주 월요일 이제 시작하는 날도 보면 네. 일단은 개별 이슈에 좀 더 반응을 하는 시장이지 전체 큰 시장이 움직이는 시장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도 개별 이슈로 올랐다가 오늘은 좀 약한 모습을 보이죠. 예. 이제 상승이 좀 더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못 나오고 있고, 오히려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조정을 받는 그런 예.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뭐 로봇이라든지 뭐 일부 섹터들이 움직이는 모습은 여전히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네. 좋은 지금 이제 사람들이 관심 있는 쪽에 지금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뉴스 플로어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경제 기사들 한번 저는 이제 아침마다 쭉 돌려보는데, 네. 뭐 장 끝나고도 한 번씩 이제 밤에 자기 전에도 한 번씩 돌려보고 보는데, 많이 언급되는 쪽이 결국에는 그 당시에 주도주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항상 기사량이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그러면 2차 전지 관련된 뉴스들이 줄기 시작하고, 예. 반도체 관련 뉴스들이 한참 많이 들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갑자기 또 로봇 관련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죠. 예. 예, 이제 이게 결국에는 흐름을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의 주도주를 에로, 반리 네.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AI, 음, 로봇, 네. 반도체, 리오프닝 하나하나 가겠습니다. 반도체부터 일단은 전거래일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레포트가 났잖아요. 12만 원 목표 주가 사기한 조정 CT에서 내면서 주목을 크게 받았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다루긴 했었지만 지금 장 초반 대비했을 때 음봉을 기록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그 외의 친구들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조정을 받을 때 조금 모아가는 전략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일부 지금 보면 뭐 삼성이 계약을 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안 했지만 예. 뭐 이제 계약한 걸로 이제 거의 뭐 잠정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부인을 안 했다라는 거는 뭐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는 그 발로 굉장히 저는 훈풍이 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근데 거꾸로 삼성이 HBM을 조금 수주받으면 SK하이닉스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 논평들이 이제 이런 텔레그램이나 이런 쪽에 많이 돌아다니던데, 그래요? 그런 거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그 시장은 폭발적으로 커지는데 이게 뭐랑 똑같냐면,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배터리 더 받는다고 해서 삼성 SDI 물량이 주는 게 아니라 삼성 SDI는 다른 데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더 커지는, 그쵸. 파이 자체가 넓어지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이거예요, 사실. 지금은 당장은 이제 보면 삼성이 받았으니까 새롭게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관심이 더 몰리는 건 뭐 당연한 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삼성전자향 뭐 장비라든지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오히려 이제 한미반도체나 뭐 이스페타시스가 저는 SK향인지는 모르겠는데 바로 엔비디아에 납품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은 좀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지금 그렇게 진영을 나눠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시장은 계속 커진다라는 거에 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분들 너무 뭐 이렇게 조바심 내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예. 지금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붙는 것도 사실은 조금 좀 무리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보면 예. 2D 패키징 할 때 일부 패키징 마지막 후공전, 이제 전공 패키징에도 전공 후공정이 있는데 네. 마지막을 하나마이크론이 하지 않겠냐라는 설이지 아직 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그렇군요. 부분들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나쁘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저게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감이라는 거죠. 기대감인데 여전히 항상 주식은 기대감이 올라갔다가 또 확인하는 과정이 또 항상 거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지난주 금요일에 이 시간에 좀 체크해드린 내용입니다.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가 통과됐다라고 업계에선 보고 있고, 그래서 엔비디아 쪽으로 삼성전자 공급 계약이 곧 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시티그룹이 그 기대감으로 일단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했던 거고요.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 SK 하이닉스와 엔비디아 직납 업체들 조정이 기회라고 보셨습니다. 여전히 그 중심에 한미반도체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게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13만 원 갈 때도 비싸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얼마죠? 지금 뭐 150만 원 찍고 120만 원인데도 많이 빠졌다고 뭐라 하시죠. 지금 오늘 120만 원 무너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라는 건 그 당시에 그렇게 이제 단편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예. 그때도 논란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배터리가 덜 팔리고 예. 중국 저가 공세가 여전히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우회 수출도 되고 경쟁 상대도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게 많이 안 빠지죠. 예.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믿음이 생긴 겁니다. 결국에는 그 회사들도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처럼 예. 이쪽도 이제 사실은 HBM 관련된 것들은 이제 스타트를 하는 거지 서로 이제 뭐 이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 장비가 들어갈 거다 안 들어갈 거다 얘기하고 있지만 예.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확실하게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 이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들은 여전히 주목을 해보셔야 되고 또 신흥으로 들어오는 쪽은 보면 뭐 2차전지도 보시면 뭐 새롭게 뭘 한다 그러면 계속 올라가죠. 그런 것처럼 또 한번 반도체 쪽도 이슈는 계속 될 거다라고 보고 예. 있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잡아주시겠습니까? 여기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엔비디아에 대해서 새롭게 삼성전자가 왜 자꾸 납품을 하려고 하는가 거기에 주목을 한다면 이 시장이 워낙 많이 커지고 TSMC 혼자 물량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창구까지 흘러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느냐에 주목을 해서 AI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흔들릴 때도 겁먹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데 삼성전자하고 그러면 SK 하이닉스도 여쭈겠습니다. 일단 오늘 조정받고 있는 그럼 SK 하이닉스는 개인적으로 사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지 그리고 삼성전자는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 건지 체크해 주십시오. 둘 다 매력적이죠. 매력적인데 삼성전자는 이제 덩치에 비해서는 이 HBM 사업부가 아직은 좀 크지 않고 예.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는 물론 이제 다른 호재도 있죠. 뭐 이제 폴더블 폰도 잘 팔리고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핸드폰 쪽도 여전히 좋은 스마트폰도 여전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또 실적도 바닥을 찍고 올라온다라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 물론 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근데 매력적이지만 여기서 얼마를 더 갈 수 있을까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사실은 상승폭은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의외로. 삼성전자는 예. 근데 SK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하는 회사죠. 예.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탄력은 SK 하이닉스가 더 빠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침에 브리핑을 해드린 내용인데 삼성전자 5% 이상 오르면 폭등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압도적인 1위 시가총액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덩치가 커서 그런데요. 전거래일에 6% 급등해서 아마 많은 분들 삼성전자의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과거 통계치를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5% 삼성전자 상승한 이후 2000년 이후로 평균 수익률 얼마나 됐을까 보면 20일 동안 0.8% 올랐고 60일 동안 2.6% 올랐고 120일 동안 3.67% 올랐다. 그러니까 상승폭이 과거에도 크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자면 방향은 위쪽이었다라는 부분입니다. 확률상 봤을 때는 한 60% 정도의 확률로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5% 급등한 신호가 나오면 어쨌든 시장은 삼성전자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라는 건 읽어볼 수 있습니다. 기대치만 낮추면요. 그런 관점에서는 삼성전자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물론 뭐 삼성전자 10만 원도 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예. 이제 그런 거죠. 이게 항상 보면 예전에 삼성에서 만든 이제 노트 제가 그걸 샀었는데 노트 7인가를 샀는데 뭐 네. 폭발했다라고 해서 배터리 충전량도 줄이고 막 이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오히려 삼성전자가 주가가 엄청 갔는데 사실은 그때 반도체 때문에 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 그 단순히 한 부분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지금 휴대폰 사업부도 만약에 좀 더 살아나고 예. 그다음에 지금 또 이제 5G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예. 사실은 그쪽도 좀 일부 갖고 있죠. 디스플레이도 지금 좋아진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는 이미 바닥이다라고 지금 1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그리고 또 그래요? DDR5 가격은 또 올라가고 있고 이런 부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이미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바닥을 예. 치고 돈다는 기대감으로 7만 원대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10만 원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네. 또 이제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예, 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 너무 지금 당장 뭐 삼성전자가 10만 원 갈 것 같은 느낌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금요일 날 그렇게 올랐어. 네. 사실 대형주는 그렇게 또 이렇게 쉽게 잘 안 가죠. 특히 일반 대형주가 아니라 시총이 제일 큰 대형주입니다. 예. 1위와 2위 격차도 상당하고요. 그렇죠. 사실. 삼성전자가 여기서 계속 가려면 계속 가게 되면 사실은 뭐 코스피 지수는 2,800, 900 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뷰는 긍정적이나 기대 수익률 눈높이는 낮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꾸준히 뭐 긍정 시각을 보내는 건 워낙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 그 밖에 혹시 다른 쪽 보시는 게 있으실지요? 일단 뭐 지금은 뭐 종목을 너무 벌리면 사실은 예. 조금 그러니까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튀어나오니까 예. 사실은 뭐 벌릴 수도 있는데 벌리면 사실은 조금 더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좀 모으자 오히려. 네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저는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축소를 시켰는데 그게 이제 한미, 이수페타시스, ISC 또 이제 뭐 TFE TFE. 예, TFE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오 예. 테크닉스 정도까지 보면 딱 맞지 않겠나 이렇게 이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예언한 대로 예, 네. 그 한미 반도체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오늘 나왔죠. 하나 증권에서 나왔죠. 예, 7만 1,000원짜리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결국엔 주가는 지금 오늘은 쉬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빠질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땐 추세는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의 시세를 가지고 자꾸 주식을 판단하시면 네. 주식하시면 하시는 게 되게 힘들죠. 정신병 걸립니다. 사실 잘못하면. 예, 하루는 오르고 빠지고 이거 왜 빠졌지? 왜 올라갔지? 근데 그 회사가 하루 이틀 사이에 바뀌는 건 없고 네. 예,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심리와 여러 가지 이제 수급이랑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걸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줄기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숫자와 스토리, 내러티브와 심리의 예술, 그렇죠. 종합 예술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펀더멘탈로 만나게 돼 있습니다. 펀더멘탈로.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반도체 AI 관련 기업들 여전히 조정 시 모아가는 압축 전략 주고 계십니다. 기억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반도체는 여기까지 보고 로봇. 지난주 금요일에 사실 다 정리해드리긴 했어요. 오늘 당잠사에서 준비했다가 시간상 이제 못 갔는데 맨날 당잠사에서 못 간 거 여기서 다 풉니다. AI 이슈가 생각보다 우리나라도 이제 빨리 전개가 되는데 이번 달부터 우리도 거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기업용의 AI 서비스 출시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개인용이었다면 이제 기업에게 팔아서 돈을 남기겠다, 돈 된다 이런 시각인데 삼성 SDS도 9월 기업용 AI 서비스 발표 예정이고 네이버는 10월, SK텔레콤은 이번 달 그리고 삼성 이게 이제 별개의 이슈긴 한데 내부용 챗GPT 연내 도입 속도가 붙을까 삼성 가우스라는 상표 출원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AI에 주목을 하고 AI로 돈을 어떻게 벌어들이는가를 치열하게 대기업들이 고민을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AI를 뭐 각종 여러 곳에 한번 적용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5월에 정리해드린 내용인데 AI 인터넷에 입히면 챗GPT, 람다 지금 뭐 그 네이버, 하이클로바 X 등등이 될 거고 광고에도 맞춤 서비스로 광고 취향대로 이제 추천을 해주겠죠. 제약바이오는 비용 절감 쪽, 루닛 뷰노 오늘 강한 이유도 또 AI이기도 하고요. 금융, 로봇, IT, 자동차 입히면 자율주행차 이렇게가 됩니다. 로봇이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로봇 금요일에 저희가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음봉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와 하루만 보면 이게 끝물인가 이렇게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뭐 여기서 말씀드린 것 중에 큰 줄기를 읽으셔야 되는데 기사들을 보면 한화, 삼성, 두산, 현대 뭐 다 한다고 하죠 지금 로봇을. 예. 그리고 지금 한화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뭐 로봇 사업부가 아니라 이제 로보틱스를 아예 설립을 하고 10월달에 예. 주로 이제 뭐 음식료 관련된 걸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기존에 로봇을 하던 중소기업들, 네. 레인보우도 중소기업이었고, 그다음에 뭐 지금 뉴로메카도 마찬가지고, 로보스타, 로보티즈 다 마찬가지죠. 근데 네. 결국에는 레인보우는 삼성이 투자를 했고, 예. 로보티즈, 로보스타는 LG. LG가 투자를 한 회사고, 그러면 나머지 회사들도 누군가가 투자를 하겠죠. 결국에는 뒷배들을 다 안고 가야 됩니다. 어쩔 수 예.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여기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투자를 못 하지만 투자를 줄이고 자꾸 현금 비중을 늘리고 네. 자산을 매각하고 현금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투자를 하려고 하는 쪽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단기 이슈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중장기로도 되게 좋죠. 좋은데 문제는 지금 밸류에이션에 문제가 있다라는 예. 부분이고, 그 부분을 커버해 주는 거는 결국엔 뭐 보정해 주는 거는 그냥 대기업의 투자죠. 예,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탄탄한가. 그러면 예. 하나도 누군가랑 손을 잡으려고 할 것이고, 예.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얽혀 있다 보니까 오늘 뭐 SBB테크가 상한가를 갔다가 뭐 제가 좀 전에 풀린 걸 봤는데 지금은 또 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변동성은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이쪽이. 예. 근데 제가 항상 대장을 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레인보우가 계속 가죠, 지금. 오늘 뭐 갖고 계신 분들은 SBB는 상한가 갔는데 내 건 3% 올랐어, 이렇게 화내실 수 있지만, 근데 결국엔 그 대장이 죽지 않는 한은 사실은 계속 나머지 종목들도 따라간다. 네. 예. 보면 되게, 저는 이제 매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면 너무 그 패턴이 보이죠. 한쪽이 죽으면 다른 쪽도 같이 죽습니다. 변동성의 차이 정도만 있을 뿐이지. 그런 부분들 보시면 여전히 저는 로봇주들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지금 네.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막 올라오지만 사실은 한 중간 정도 와 있는 종목들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예. 아, 어느 정도 시세가 좀 그렇죠. 시세가 좀 중간? 나는 종목들. 허리춤에 너무 바닥에 있는. 있는 종 로봇을 찾으시면 사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사실은 지금 어찌되었든 수급이 네. 붙고 스토리 라인으로 올라가는 그렇죠. 측면이 크기 때문에 실적이 나온다기보다는 일단 대기업이 지분을 투자하면서 이 산업이 커진다라는 서사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목을 해본다면 빠르게 순환매 관점에서 간단하게 이제 치고 올라가는 종목 위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근데 아닌가요? 그 와중에도 예. 결국에는 종목을 픽하셔야죠. 너무 많은 종목을 벌려놓으면 힘들고, 오늘 대동 같은 종목은 생각지도 못하게 뜬금포로 올라왔습니다. 이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예, 포스코랑 네, 뭐 포스코요? 예, 예. 포스코랑 또 친한 데는 또 뉴로메카죠. 근데 이제 보면 이게 아직까지 근데 대동은 네. 원래 농기계 만드는 회사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분야가 좀 다른 거죠. 뉴로메카는 좀 작은 규모라고 보면, 예. 대동 같은 경우는 큰 트랙터를 만들던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포스코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로봇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협력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예. 왜냐하면 뭐 철을 만들 때 엄청난 그 양들의 그 코커스, 뭐 코크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집어넣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중장비 쪽을 하는 이런 쪽이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 그거를 AI에 접목시키면 사실은 사람 안 시키고 로봇처럼 걔가 왔다 갔다 계속 하겠죠. 네. 예, 그런 방식으로 지금 협업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나머지 이제 이런 종목들 여전히 저는 레인보우를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로보티즈, 그 다음에 뉴로메카, 뭐 이 정도를 보시면, 그 다음에 SBB테크나 SPG 중에 둘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종목 하나 정도, 아마 한 3-4개 정도 되겠죠. 그러면 네. 예, 그 안에서 본인이 원하시는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2가지 포인트네요. 대기업 뒷배 업고 있는 기업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관절에 필요한 관절, 필수 부품을 납품하거나, 감속기,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협동 로봇에 다 필요한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필요한 부품을 만드는 기업 딱 2가지로 이제 추려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레인보우 로보틱스 탑픽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셔가지고 도움 많은 분들 받고 계실 겁니다. 오늘의 힌트도 이제 확장해서 몇 가지 더 추가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